선 후보들 오늘 서울과 영남 등에서 활발한 유세를 이어갑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서울 신촌과 인천 계양에서 각각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오늘 대선 후보들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TV토론회 준비로 유세 일정을 하루 쉬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동부 지역을 훑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퇴근길에는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같은 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에도 나서는데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천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식시장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인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 양산, 부산, 경북 경산과 영천, 대구를 훑으며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3.15 민주묘지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썼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하고 묘비를 쓰다듬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남대 캠퍼스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하고 대구 도심 한복판 동성로에서도 집중 유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자갈치 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언론사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 이어 서울 여의도를 찾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벌이며 여의도 일대에 밀집한 직장인들과의 만남에 나서는 건데요. 오후에는 서울 강남역과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연설과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2030 젊은 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각 당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한 공세와 함께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 윤상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위원장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겐 아직 3표가 부족하다며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내일 오전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이 후보 지역구에서부터 지지율 뒤집기를 시도해서 골든크로스, 즉 지지율 역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부터 전세가 역전됐듯이 인천 유세 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인데 이 성사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단일화 최종 시한으로 여겨졌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불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모두 상대방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협상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 기계적으로 시한을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고 미래를 위해 이준석 후보가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거듭 단일화 불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애초에 의도도 없었고 논의가 오간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막판 연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까지로 꼽히지만 성사 가능성 조금 전 들으신 대로 더 희박합니다. 그때와 뭐가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TV 토론 직후 새벽에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라 할 것도 없이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현재 김문수, 이준석 후보 상황과는 지지율 양상과 책임론에 대한 부담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결과를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46.3%, 이재명 후보는 43.1%였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6.7%로 단일화로 표를 흡수하는 게 필승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강 독주가 이어지는 지금 흐름에선 단일화가 승리에 가깝긴 해주겠지만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점은 대선 결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3년 전 안철수 당시 후보는 진보 쪽에서 나와 보수 진영에 자리를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완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느니 단일화를 택했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당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합치지 않고 완주를 선택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와해되고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당에서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내세워왔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어서 만약 보수 진영이 패배해도 신상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절반만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로 이탈하는 비율이 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3강 구도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상대 당의 표를 가져가길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는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이 시작됩니다. 선거 막바지 표심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외연 확장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21대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외부로 알리는 게 금지됩니다. 부정확한 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에 한해 공개하는 건 허용됩니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중도층을 공략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고 과거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이 보여줬던 통합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별세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밝히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환기했습니다. 우방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가족 측근 비리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당선 즉시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임명하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우리 입장하고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 향방을 알 수 없는 엿새 동안 굳히기냐 아니면 역전이냐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저를 밀어주셨던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생각은 일관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계와 새미래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 고문을 향해 한 정치인의 허무한 몰락을 보는 것 같다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 고문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라며 내란 세력과 손잡은 순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나라의 원로라면 민주당 광란의 질주에 한마디 경고는 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어제 TV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으로 논란이 일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겨냥해 왜곡된 성의식에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입장을 구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의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